백내장 수술은 무조건 최대한 늦게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제거한 자연 수정체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요즘 백내장 수술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인다. 수술 다음날 백내장이 없어졌는데도 원장님 왜 아직도 뿌옇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PD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즘 백내장 관련해서 댓글을 보다 보면 진짜 많이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백내장 수술하면 후회한다고 무조건 최대한 늦게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최대한 늦추는 약을 먹으면서 안 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하던데요, 원장님. 그러면 제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쉽고 확실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따라오시죠. 일단 백내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수술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요. 반대로 무조건 끝까지 버티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 조금만 더 기다렸어도 됐을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수술하셨네 싶은 분도 있고요. 반대로 이 정도까지 참지 말고 조금 더 일찍 하셨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싶은 분도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언제 해야 될까요? 백내장 수술 시기를 결정할 때 중요한 건 첫째, 지금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둘째, 그 불편함이 정말 백내장 때문인지, 그리고 셋째, 지금 수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충분히 큰지,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70대 환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운전을 거의 하지 않으시고 낮에 주로 생활하시고 TV도 잘 보이고 스마트폰도 큰 불편 없이 보고 계시고 안경을 쓰면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세요. 근데 검사해 보니까 백내장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분에게 백내장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바로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할 필요는 없겠죠. 반대로 이제 50대 후반이신데 직업상 야간 운전을 정말 많이 하는 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시력표에서는 한 0.8이나 1.0 가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밤만 되면 이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막 사방으로 퍼지고 차선도 잘 안 보이고 비 오는 날에는 운전하는 게 막 무서울 지경이라고 하십니다. 시력 숫자는 괜찮아도 실제로는 훨씬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흔히 저 시력이 0.8인데 수술해야 돼요? 0.5까지 기다리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백내장 수술 시기를 시력표상의 숫자 하나로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력 검사는 보통 이제 밝고 대비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밤에도 운전해야 되고 비도 오고 역광도 있고 어두운 식당에서 메뉴판도 봐야 하고 컴퓨터 화면을 막 몇 시간씩 봐야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숫자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불편한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원장님, 그런데 백내장은 어쨌든 뿌옇게 된 수용체를 깨끗하게 바꾸는 수술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찍 할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백내장 수술은 뿌연 유리창을 닦아서 다시 원래 유리창으로 만들어주는 수술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연적인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 수정체를 넣는 수술인 거죠. 말 그대로 렌즈를 그냥 빼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제거한 자연 수정체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요즘 인공 수정체가 좋아졌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던 본연의 수정체 기능을 100%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불편함이 별로 없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수술 후에 작은 불편에도 굉장히 예민해지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분이 수술 전에는 조금 뿌옇긴 한데 안경 쓰면 생활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도라고 생각해보죠. 근데 주변에서 요즘 백내장 수술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인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을 하면 안경도 안 쓰고 엄청 잘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기대치를 아주 높게 가지고 수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수술 후에 시력도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원장님 수술했는데 선명도, 대비감도 이거 진짜 맞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됐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만약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받게 되신 경우라면 특정 초점을 제외하곤 선명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연적인 수정체와 달리 단초점 렌즈는 목표 초점을 제외하면 초점 보정이 거의 0에 가까우니까요. 반대로 다초점 렌즈를 수술 받으시게 되면 야간 빛 번짐이 느껴질 수도 있고 불빛 주변에 달무리가 보인다든가 또 멀리는 좋은데 가까운 게 불편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가까운 건 괜찮은데 특정 거리에서 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불편함이 원래 100이었던 사람은 수술하고 20이 남아도 좀 괜찮을 수 있겠지만 맞아요. 근데 원래 불편함이 한 10밖에 없던 사람이 수술하면 불편함이 0이 되겠지 하고 수술했는데
수술했는데 좀 다른 불편함이 한 5가 생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객관적으로는 수술이 완벽하게 잘 됐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술 시기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재 내가 감수하고 있는 불편함과 또 수술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득의 차이입니다. 눈이 침침하고 뿌옇게 보이면 환자분들은 다 백내장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수술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불편함이 정말 백내장 때문이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눈이 침침해요 라고 오셨는데 검사해보니까 뭐 백내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은 백내장 때문에 침침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안구건조증이 훨씬 심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이 있는데 주범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특히 이 아침에는 괜찮다가 오후가 되면 침침해지고 눈을 몇 번 깜빡깜빡하면 순간적으로 좀 잘 보이는 것 같다가 다시 흐려지고 눈이 따갑고 이물감이 있고 장시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하면 더 불편하고 이런 경우에는 안구건조증이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불편함을 백내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내장은 없어졌는데 안구건조증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 수술했는데 왜 아직도 침침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수술하기 전에 백내장 말고 다른 질환도 꼭 봐야 되겠네요. 정말 중요합니다. 망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황반변성, 망막점막,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각막질환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백내장 환자분들은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안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현재 시력 저하 중에서 백내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최대한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도 가능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 뿌옇게 보이는 부분은 백내장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망막 상태를 고려하면 이러이러한 증상은 수술에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좀 정확해야 수술 후 만족도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빨리 하면 안 좋다니까 그럼 최대한 버티자.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이거 역시 정말 말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옛날에는 백내장이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백내장이 지나치게 진행하면 수정체 핵 자체가 굉장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혼탁해진 수정체를 잘게 부셔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백내장이 너무 딱딱하면 더 많은 초음파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변 조직에 가해지는 부담도 커지게 되고요. 특히 이 각막의 안쪽에는 각막을 투명하게 유지해주는 각막 내피세포라는 중요한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한번 많이 손상이 되면 재생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굉장히 심하고 단단한 분들은 수술 다음날 백내장이 없어졌는데도 원장님 왜 아직도 뿌옇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은 제가 됐는데 각막이 붓는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각막 부종이 일어나서 회복에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 있는 거죠. 물론 모든 심한 백내장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차피 늦게 할수록 좋은 수술이고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 버티자 이런 식의 접근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원장님 그럼 수술 자체 말고도 늦게 하면 불리한 게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눈 보고 렌즈 하나 골라서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눈 안에 들어갈 인공수정체의 도수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눈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각막의 굴절력은 어떤지, 난시는 얼마나 있는지, 수술 후에 목표 초점을 어디에 둘지 이런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내장이 너무 심하면 일부 광학식 검사에서는 측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는 다른 검사 방법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굳이 검사 자체가 어려워질 정도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백내장이 너무 짙어지면 의사가 그 뒤에 있는 망막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백내장이 앞을 막아버리니까요. 그렇죠. 환자분은 이 백내장만 제거하면 바로 1.0 나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백내장을 제거한 뒤에 보니까 그 뒤쪽에 황반 질환이 같이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너무 빨리 하는 것도 문제지만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 버티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근데 안경점 갔다가 백내장이 있다는 걸 처음에 알게 되는 분도 계시다면서요? 네,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수술을 좀 빨리 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안경점에 갔는데 도수가 예전하고 너무 많이 바뀌었네요. 또는 뭐 안경을 바꿔도 시력이 잘 안 나오니까 안과를 한번 가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백내장이 진행하게 되면 수정체의 굴절력이 변하면서 안경 도수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특히 핵경화성 백내장이 진행되면 근시 쪽으로 도수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원래 돋보기 없이는 스마트폰 같은 것을 못
못 보던 분들이 요즘은 안경 벗으니까 휴대폰이 잘 보이네 그러면서 저 노안이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백내장이 상당히 진행이 되면서 수정체의 굴절력이 변하고 근시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더 잘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건데요. 백내장이 계속 진행하면서 결국 멀리도 가까이도 시력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 도수도 계속 바뀌어서 나중에는 안경을 새로 맞춰도 만족스럽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1, 2년 사이 안경을 계속 바꾸고 있고 6개월 전에 맞춘 안경이 또 안 맞고 검사할 때마다 도수가 달라지고 새 안경을 써도 예전만큼 선명하지가 않다면 진지하게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하는 단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원장님,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수술을 적극적으로 생각이 될까요? 그게 아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지금 수술이 잡혀 있어가지고 얼른 수술 좀 하고 와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좀 기다리고 계세요. 네. 원장님 꼭 오셔야 돼요. 그냥 집에 가시면 안 돼요.